안녕하세요, 멍멍이입니다. 오늘도 이제 입시 관련 영상에 대해서 찍게 되었는데 이번 편은 슈딩 콜렉에 관련 영상입니다. 슈딩 콜렉 저는 N코어스 이제 T코어스를 다 했거든요. 슈딩 콜렉을 한국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슈딩 콜렉도 이제 입시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슈딩 콜렉에 대해서 이제 정보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슈딩 콜렉은 누가 듣느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듣는데 수능 성적이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수능 성적이 안 좋은 경우, 문과 계열을 수능을 봤는데 이과 계열을 가고 싶다. 아니면 그 반대로 경우에도 이제 슈딩 콜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슈딩 콜렉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 변경이 안 되는 슈딩 콜렉도 있고 변경이 되는 슈딩 콜렉이 있는데 함부르크 슈딩 콜렉이 과 변경돼서 조금 유연한 편입니다. 슈딩 콜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B1 정도였는데 이제 점점 기준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함부르크 슈딩 콜렉 기준으로 이제 B2 정도를 해야 되고요. B2 시험을 봐야 됩니다. B2 코스를 이제 참가해가지고 B2 코스를 이제 끝냈다 이런 증서로는 이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슈딩 콜렉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니 어시스트를 통해 지원하고 예전에 슈딩 콜렉 할 때는 우니 어시스트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슈딩 콜렉이 우니 어시스트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면 아니면 바이안주에 있는 뮌헨 슈딩 콜렉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직접 지원하시면 됩니다. 동독 같은 경우에는 사설 슈딩 콜렉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립 슈딩 콜렉을 우선 지원하시고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최후의 보루로 선택하는 것이 사립 슈딩 콜렉입니다. 물론 사립 슈딩 콜렉에 있으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성적 주는 거에 관대하거나 이제 수업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공립 슈딩 콜렉에서 문제는 이제 선생님 눈에 찍히면은 해도 수업 플러스 발표 수업이란 점수가 있는데 슈딩 콜렉 마지막 시험 페스텔링스프리풍 보기 전에 이제 성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성적 플러스 페스텔링스프리풍 나누기 1을 해서 최종 성적을 봤는데 태도 발표 성적에서 나쁜 성적을 받기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선생님 눈밖에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랑 독일에서 이제 슈딩 콜렉 배우는 방법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슈딩 콜렉에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을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이제 선생님이 엄격하신 분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늦거나 이러면 태도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경우가 있으니 꼭 수업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슈딩 콜렉은 기본적으로 이제 함부르크 기준은 이제 4가지 코스가 있는데 G 코스는 언어학, 정치학, 법학, 음악학, 교육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코스고요. 슈딩 콜렉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은 독일어, 독일 문학, 역사학, 사회학, 영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스는 이제 W 코스가 있는데 W 코스는 이제 경영학, 경제학 겹치긴 한데 정치학, 사회학이 있습니다. W 코스에서 배우는 과목은 독일어, 수학, 경영학, 영어, 인문학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T코스가 있는데요. T코스는 공대를 가시거나 자연과학대를 가시기 위한 준비과정 코스인데요. 독일어, 수학, 정보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알고리즘을 배우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이 있습니다. 이제 N코스가 있는데요. 의치대 관련 학과, 약대, 생물학과를 가실 때 이쪽 코스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쪽 코스에서 듣는 과목은 독일어,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입니다. 보통 이제 2학기 정도 하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1학기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잘했다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인츠 슈딩 콜렉을 가시고 나는 독일어도 배울 겸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서 나는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싶다 이러시면은 마인츠 콜렉, 슈딩 콜렉을 제외한 다른 콜렉을
가시면 됩니다. 우선 N코스 기준으로 다른 코스는 사실 관련 학과를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안 좋아도 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대학에서 스튜던트 콜레지에서 한국 대학교 들어갈 때 그 관련 학과 들어가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대 쪽은 이제 유명한 공대 이제 벨린 공대, 뮌헨 공대, KIT, 담슈타트 이런 데 가려고 하면은 기계공학과 같은 데 가려면은 조금 성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는 하셔야 됩니다. 이 N코스 들은 사람 거의 9%가 의대나 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과나 심리학과 이 정도 가는 데는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거의 N코스를 듣지 않고도 이제 들어가기가 되게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N코스에서 힘든 과목이 뭐냐면 저는 생물을 꼽고 싶은데요. 물리나 수학은 한국 학생은 정말 잘합니다.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은 정말 이 과목에서 성적이 제일 잘 나오는데 생물은 아무래도 단어가 이제 생소하다 보니 굉장히 외울 게 많다 보니 그게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스튜던트 콜레지 이제 선생님이 이제 1학기 딱 누가 과목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과목 선생님의 이제 알클라우드 옛날 시험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옛날 시험지를 구하셔서 이 선생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스튜던트 콜레지 갈 때 누가 이런 얘기 안 해줬는데 제가 이제 입시할 때는 다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거 덕분에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랑 발표 점수뿐만 아니라 한 학기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학기는 사실 성적이 안 중요하고 2학기 때부터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1학기에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2학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최종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기말고사 플러스 중간고사, 태도, 발표, 수업 점수, 성적까지 합해서 4노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플러스 테스트랭스 프리풍, FSP를 보면은 이제 그거에서 나누기 2 정도 하면 이제 최종 성적이 나옵니다. N코스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고 하는데 독일어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독일어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생물은 이제 책이나 이제 스크립트가 주어지게 되는데 스튜던트 콜레지를 여기로 간다고 이제 결정했으면 미리 스크립트나 책을 구하셔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거든요. 1학기 시작하기 전에 모르는 단어를 조금 숙지하고 읽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나 물리, 수학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수업 내에서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려면 FSP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1년에 2번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 2학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학기 때 미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쉽고 난 내용이 다 알고 독일어도 익숙하다 이러면은 시험을 1학기 때 보셔가지고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 받은 나머지 과목들을 이제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점수를 받았는데 내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제 2학기 때 그 과목을 들어서 점수를 또 올릴 수도 있어가지고 좋은 편인데 제 경험상 이제 1학기 때 그렇게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공부를 고등학교 때 잘하지 않은 이상은 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집중해서 성적을 어떻게 잘 받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험은 제가 언급했던 수학, 독일어, 화학, 물리, 생물 이 5가지 과목이 있는데 모든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태도, 발표 점수를 합산한 그 점수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을 한 과목을 이렇게 냅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 성적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제일 좋은 과목 성적만 냅두고 나머지들 시험을 봤습니다. 독일어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수학이나 물리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화학이나 생물 중에 이제 과목을 하나 골라야 됩니다. 총 3가지 시험을 서술형으로 보고 방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구술 시험으로 보게 됩니다. 구술 시험은 난이도가 이제 서술형 시험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 준비만 잘해가고 가시면은 성적을 올리시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시험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족보 같은 거를 구하셔서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은 나눠주는 프린터물 아니면 스크립트나 책들 같은 경우에 준비를 잘 하시면 사실 좋은 점수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 번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험 떨어지면 한 번 더 재수강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한 번에 붙어도 좀 성적이 안 좋은 경우는 있었지만 떨어졌다는 뭐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수업만 제대로 잘 들으면 붙는 데는 문제가 없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다, 진짜 공부를 안 했다, 수업 시간 내내 잤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대 치대를 가고자 하신다면은 스튜던트 콜렉 과외가 있거든요. 과외 학생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과외도 합니다.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과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외국 학생이 스튜던트 콜렉 과외를 하는데 그 과외를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제일 많고 설명을 항상 독일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독일어를 설명해서 못 이해했던 거 과외 독일어로 수업 들어가지고 또 과외를 받으면 또 이해 못해요. 대부분 거의 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과외를 하실 거면은 한국 학생 스튜던트 콜렉을 졸업한 학생을 찾아서 과외를 받아야 독일어를 수업 들은 거를 이해를 못한 거를 이제 한국어로 물어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를 다시 공부하는 방식이 제일 편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스튜던트 콜렉에 졸업한 한국 학생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또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 시험지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그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외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스튜던트 콜렉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1학기를 이제 반복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이 너무 어렵다. 이게 독일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타입인지 잘 파악해서 한 번 더 들을지 방학 때 열심히 하면은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치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1학기 때부터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 다 이제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면 그 기본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 의대나 치대 갔을 때도 기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또 스튜던트 콜렉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니면은 제가 스튜던트 콜렉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또 듣고 싶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그에 관련된 영상을 찍겠습니다. 참! 스튜던트 콜렉 이제 성적을 잘 받는 팁은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 늦지 않는 거,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가 독일어가 아닌지라 완벽하진 않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거를 그 친구가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독일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국 학생들은 거의 이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쳐주는 걸 통해서 이제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발표할 때 똑같이 그대로 발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나 수학 같은 거를 다른 친구한테 알려줬거든요. 숙제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이제 가끔가다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한번 독일어로 설명해주고 나면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그대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튜던트 콜렉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 학생으로 등록이 되지만 공부험이 아직 안 되고요. 학생 비자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학 비자에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 공부험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스튜던트 콜렉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정식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보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식 학생과 같이 이제 세메스터 티켓 이제 교통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스튜던트 콜렉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근처 여행 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